여러분들 2025년도 12월 달이니까 다시 되돌아보자면요, 핫하지 않았나요? 노말틱 굉장히 바빴다. 제가 재작년에 비해서 받았던 관심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한 관심을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건 사고, 역사적인 한 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보보안 개판인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이 해킹 사건 사고가 급증하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킹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 일만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해킹이요, 공평해. 기업들, 우리나라, 외국인 다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범죄자에게도 공평합니다. 올해에는요, 제 채널에서 참 특이하게 우리나라 기업이 해킹을 하는 범죄자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해킹을 하는 범죄자가 피해자였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북한의 해커 컴퓨터가 해킹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데이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참 난감했죠. 잠깐만, 그럼 이제 피해자가 누구지? 잠깐, 북한 해커 컴퓨터가 털렸으니까 피해자가 북한 해커인가? 우리나라 정부 데이터 우린가? 요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요, 허드슨 록이라는 정보보안 회사가 있습니다. 인포스틸러라는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 인포스틸러라는 악성 코드가 뭐냐면, 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만 싹 다 긁어가지고, 이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고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 기록들이 있고 여기에 어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고, 이런 정보들을 싹 다 포장해서 공격자 서버에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인포스틸러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 허드슨 록에 있는 분석가가 루마 C2라는 인포스틸러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악성 코드거든요. 2022년도 말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얘가 사스거든요. 스틸러 as a 서비스. 그래서 이 악성 코드를 여러분들도 원하면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스틸러를 만들어, 그리고 그걸 플랫폼에 올려. 그러면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거를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산 다음에 이 악성 코드를 뿌려.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이 뿌려진 악성 코드를 실행해. 그럼 우리 컴퓨터에 있는 정보들이 서버에 올라갑니다. 이 범죄자들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유출되었던 정보들을 사가거나 혹은 다른 곳에 팔거나 혹은 기업가들, 조직이면 협박을 하는 요런 프로세스거든요. 가격표가 있습니다. 메뉴 차림표가 있어요. 뭐 한 달마다 구독해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끊듯이 결제를 하는 건데, 비용이 생각보다 세죠? 그쵸? 자, 요 결제를 하면 여러분들이 루마C2 인포스틸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든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뿌려. 그걸 가지고 실행한 사람들의 정보가 어딘가에 들어올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매하면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로그인을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뿌렸던 악성 코드의 성과물들이 나옵니다. 모아놓은 개인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야.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 진짜 짜증나는 건데, 자, 이렇게 다크웹에서 운영 중인 요 사이트 있죠? 그 수집되는 개인정보들 혹은 크리덴셜,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들이 한 서버에 모인다고 했잖아요. 공격자 서버인 거죠. 범죄자들의 서버에 몰리는 건데, 자, 요 서버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크웹에 있는 다른 해커들이 틈만 나면 이런 사이트들을 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는 겁니다. DB를 판매하기도 하고 유출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짜증나는 포인트는, 개인정보를 훔쳐갔으면 관리라도 잘하든가. 아니, 저희들은 억울하죠. 아니, 개인정보도 뺏겼는데 이 뺏긴 개인정보 정보보안 제대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잘 지키기라도 하든가. 기업들도 똑같고 해커들도 똑같아. 이거 범죄자들한테 이거 나중에 과징금 매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혹시나 범죄자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이런 악성 코드 서버들의 보안도 조금 철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들이 막 유출이 되는 겁니다. 계속 돌려지는 거죠.
그런데 허드슨 록이 이 인포스틸러로 유출된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니까 수상한 컴퓨터가 발견된 거예요. 일단 이 컴퓨터의 성능은 윈도우 10, i7, 16기가 뭐 나쁘지 않아. 준수한 성능의 컴퓨터인 거예요. 뭔가 개발자 컴퓨터인가 해서 조금 더 봤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 그리고 애니그마 프로텍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악성 코드를 만들고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쓰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랑 이게 있다고? 혹시 범죄자인가? 아니면 정보보안 전문가인가?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런 증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커 컴퓨터에서는 VPN을 사용해서 미국 IP를 사용했던 흔적도 나왔고요. 중국어 간체로 언어가 설정이 되어 있었지만 번역 기록에 한국어로 변환하는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해킹을 하는 거고 VPN 한국어 기록이 있고, 잠깐만, 이거 혹시 이메니?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이 인포스틸러가 수집해간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 계정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트레버 그리어 9312 gmail.com이라고 나오죠. 자,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트레버 그리어 9312, 요게 요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올해 2025년 2월 21일 날 있었던 바이비트 해킹 사건 기억나시나요? 2조가 털렸습니다. 근데 그때 2조가 털렸던 사건이 배우가 라자루스, 북한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로 사일런트 푸시라는 정보보안 회사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해커들이 이 바이비트에서 돈을 빼가기 몇 시간 전에 바이비트 어세스먼트.com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했거든요. 위장용 가짜 도메인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요 증거를 찾은 거죠. 요 공격 준비를 했던 계정이 누구냐? 트레버 그리어 9312.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북한 해커의 컴퓨터가 루마시2 스틸러에 당했다라는 증거를 찾아내게 된 겁니다. 루마시2 스틸러가 악성 코드가 이곳저곳 뿌려졌을 거잖아요. 북한 해커들도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북한 해커도 남이 뿌린 악성 코드에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당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북한 해커도 이렇게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이 사건도 있습니다. 락빗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 락빗은 제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했던 랜섬웨어 해킹 그룹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유명한 애들은 다들 이 구독제로 자기들 악성 코드를 팔아요. 얘네도 자기들 악성 코드를 팔았거든요. 엄청 핫하고 유명한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락빗을 잡기 위해서 전 국가가 힘을 합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크로노스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자, 전 세계가 락빗을 잡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 결과 락빗은 그 당시에 초토화가 됩니다. 다 잡혀가고 사이트 다 폐쇄당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요 이야기도 재밌을 거고요. 이 락빗이 그렇게 한번 초토화를 당했었는데 이 락빗이 올해 다시 등장합니다. 컴백해요. 징한 친구들이에요. 이런 끈기 칭찬하지 않아. 그러나 다시 운영하면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락빗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Don't do crime. 범죄하지 마. 범죄는 나빠요. 사이트가 해킹이 당한 겁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해커가 유출한 정보들을 보면요, 어마무시해요. 이 락빗의 소스 코드, 관리자 페이지들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관리자들이 피해자들하고 채팅 기록들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랜섬웨어를 걸고 협박을 할 거잖아요. 돈 내놔, 안 내놔? 막 하면서 이런 채팅 기록들도 전부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물어봤습니다. 락빗 운영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님들 털렸다는데 진짜야? 그러니까 락빗 운영자가
해킹된 건 맞아. 근데 전부는 아니야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해킹 당한 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유출된 정보는 바로 이런 정보들. 락빗이 사용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주소들, 협상 전략과 피해자의 대응 방식을 볼 수 있는 채팅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해요. 이런 채팅 기록들 몇 개가 공개가 되었는데 조금 짠해요. 야, 니네들 돈 내놔! 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돈은 줄 수 없어요. 저희가 좀 작아요. 저희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저희 그 큰 돈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하니까 과연 여기서 락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귀하의 데이터는 소중하니깐요. 복도다주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스타트업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귀하의 데이터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해보지 않을래? 좀 이제 공격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다급하게 재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짠해요. 그런데 이 락빗의 관리자 페이지가 유출이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락빗 범죄를 하면 수익이 궁금하죠. 유명한 해킹 그룹은 그래도 돈 많이 벌지 않을까? 그쵸? 락빗이 지금까지 공격을 한 게 수백 건입니다. 그래서 총 246곳, 여기에서 돈을 뜯어내서 협상에 성공해서 돈을 낸 기업들이 몇 개일까요? 100곳? 반타작? 단 7명. 자,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밝혀져요. 자, 이 7명은 그래도 돈을 줬잖아요. 그쵸? 랜섬웨어니까 키를 줘야 되잖아요. 보코아 키를 줘야 되죠. 그런데 이 돈 준 사람들은요, 심지어 보코아 도구를 받지 못했어요. 흥미롭게도 보코아 도구를 받았다는 확인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46명 중에 7명만 돈을 줬고 이 7명은 돈을 주긴 했지만 열쇠도 못 받았어. 심지어. 그래서 실제로 블랙 해커가 이렇게 협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돈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블랙 해커의 현실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마음 편하게 혹은 큰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스트레스 받고 머리 탈모 옵니다. 큰 돈? 그거 뭐 다 어디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들 어차피 범죄 수익은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쓸 수가 없어요. 범죄 저지르지 말고 편하게 삽시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면요, 억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만 당하는가? 아니다. 외국 기업도 당한다. 정부기관도 당한다. 우리나라도 당한다. 범죄자들도 당한다. 해킹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저는 이 IT 업계, 컴퓨터 업계에서 있긴 하지만 솔직히 신뢰가 잘 안 가요. 저는 이 디지털 시스템 자체가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쓰러지고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외면이 아니라 뒷단이라고 하죠. 이 뒤에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들, 자, 이런 세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돌아가? 근데 돌아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보다 이 인간 세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